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오늘은 흠터레스팅한 해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배 없어서 수출 못한다, 기업들 발동동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HMM이라는 회사가 이런 뉴스들과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사실 찍으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찍는 사이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HMM, 이란 회사명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과거의 현대상선입니다. 현대그룹 소속이었고요. 영어로 현대 Merchant Marine, 이거 줄임말로 HMM입니다. 현대가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작고하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시고 왕자의 난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남이신 정몽원 회장님께서 현대 아산 쪽을 물려받아서 정통성을 이어받게 됩니다만은 이제 계속 어려워지다가 정몽 회장님께서 2003년에 이제 안 좋게 가시게 되고 부인인 현정은 회장님께서 이어서 그룹을 운영했었는데 그 쇠락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상장되어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로 현대 상선을 지배하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오는 구조로 경영을 했었죠. 현대 상선이라는 회사는 이제 76년도에 설립이 돼서 능력이 오래됐죠. 그래서 95년에 상장을 하고 계속 이제 유지는 되고 있었는데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정은 회장이 어떻게든 회사를 살릴 수 있냐 이게 늘 화두였는데 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독 많이 엮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8번씩 같이 따라 나가고 이러면서 친목을 과시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현대그룹과 현대상선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본인 손에 있을 때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최대 주주는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조선 해운 쪽이 전반적으로 계속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해운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르는 화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원자재성을 나르는 걸 벌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 식품 이런 걸 나르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벌크 쪽은 이제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이 벌크 쪽이고요. 컨테이너 쪽은 큰 회사가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이렇게 둘이 있었죠. 벌크 쪽도 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컨테이너 쪽은 아무도 안 사왔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사들의 양사의 실적 추이였는데요. 빨간 거 보이시죠? 둘 다 거의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래는 주가입니다. 정말 처참하게 이게 떨어졌죠. 휴지가 됐습니다. 둘 중에서 이제 먼저 망한 건 현진해운이죠. 40년 역사의 한진해운 경우에는 원래 조수호 회장이라고 경영을 하다가 별세를 하시게 되고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하다가 계속 악화됩니다 상황이. 그래서 대한항공 조영호 회장한테 가서 이제 손을 벌리죠. 근데 대한항공에서 욕심 부려가지고 떠가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어려웠고 자산을 매각하느니 지분을 매각하느니 이런 행위를 하다가 버티다가 결국에 채권단에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정관리 후에 파산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운수업 업종별 매출액번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건 결국 수상하고 항공이지 않습니까? 수상 비중이 한 38%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진해운 망하고 나서 타격이 생겼다. 여러 선봉량이나 이런 게 확 줄죠. 사실상의 섬인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타격이 생기는 걸 피할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남은 현대상선도 망한다면 완전히 더 상황이 악화될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결국 정부는 현대상선, 현재의 HMM을 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해운 재건 공약을 걸고 5개년 계획을 내세웠어요. 당시 이제 외사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었거든요. 해운사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앞세워서 이제 시장을 차지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따라잡으려면 국내에도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머스크, 세계 1위 이런 애들한테 비벼보려면 수익성 부분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애초에 그럼 덩치 더 키워가지고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왜 그러냐? 컨테이너선은 규모가 클수록 배에 실을 수 있는 양은 늘어나지만 연료비나 이런 고정비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몰랐네. 그래서 망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야 비켜봐 우리가 해볼게 해가지고 초대형 컨테이너하고 중급 컨테이너 해가지고 20척을 투입합니다. 세계 최대 크기로 엄청난 큰 배를 해가지고 투입을 하고요. 근데 물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죠. 건조 비용만 3조. 3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 완전 세금으로 회사도 망하고 난리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다 떠안는 방식으로 발주도 들어가고요.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해운업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해운업계에서 HMM이 뭐 60%가량의 지원을 받았다고 이런 게 주목받은 적도 있어요. 대여라도 살려야죠. 여러분 다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HMM만 집중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해운재건 계획의 이제 골자는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해주고 저비용 고효율 성복을 확충해서 뭐 배를 계속 늘리면서 지원해주고 경영 안정을 모니터링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출액을 늘리고 선봉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내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목표치 대비 잘 달성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뭐 무난히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하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HMM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발표하면 이게 해양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말하죠.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거 정부 돈 들어가 정부 거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자, 회사 상황 보겠습니다. 선박은 반기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19개, 벌크 10개, 총 29개 있고요. 예전에 발주했던 선박들이 요새 계속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이제 벌크가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컨테이너 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거죠.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의 이제 현황을 보면 전체 시장에서 탑 10개사가 이제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그 중에서 한 7, 8위 정도 되는 위치에 있고요. 아시아에서 미주로 오가거나 미주에서 아시아를 오가는 쪽에서는 점유율이 한 7, 8%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1위는 뭐 들어본 머스크, 앨런 머스크 아닙니다. 2위는 MSC 이런 회사들은 유명하죠. 자, 해운 회사들이 경쟁이 이제 심하니까 서로 해운 동맹, 얼라이언스라는 걸 맺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은 독자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선박을 운영하거나 영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구상해서 다른 선사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렇게 4개의 얼라이언스가 있었는데, 여기 해운사가 되게 많잖아요, 딱 봐도. 이런 것도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되면서 지금 크게 3개로 정리가 됐고요. HMM은 얼마 전까지 2M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D 얼라이언스 소속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많이 돼가지고 전체에서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가지고 지금 한 80%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경쟁 강도는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사의 매출을 추정하기 위한 P, 가격이죠. 운임을 파악하는 것은 되게 어렵죠. 뭐 클락슨 같은 해외 유명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가입료가 어마무시합니다. 회사에서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죠. 근데 여기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해양 운임이 급등해서 프리미엄을 줘도 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 20척 발주했는데 거기서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은 모두 퍼펙트 만선 출하를 했어요. 그리고 15항의 차 연속 만선 행진. 정부가 배팅했던 게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선박들이 좀 부족한 뭐 국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표시하면은 이렇게 수출 기업들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급 투입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컨테이너 업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핫해졌냐? 이거는 코로나가 되면서 일시적으로는 물동량이 감소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선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컨테이너사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뻘겠던 HMM의 실적은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죠. 3분기 때는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까지 올라가니까 주가도 따라서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요 원료라고 하는 유가, 전체적으로 유가 레벨 자체는 WTI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에 기인을 해가지고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제일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회사는 정부 돈이 각종 형태로 많이 들어갔죠.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전환사채, CB라고 하죠. 요거 기준으로 3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다 이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이런 애들 거예요. 또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BW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6천억 원. 요것도 이제 산업은행. 산업은행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환 가액이 5천원이거든요. 근데 최근 주가가 이제 8천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전환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얘네들의 이제 지분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충분히 회사가 살아나면 살 사람이 있으면 사가 이런 식으로 무색한 절차가 들어갈 텐데 아직은 정상화가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논하는 것은 좀 이르고요.
추가적으로 또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발주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운전자분도 계속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원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지원된 CB와 BW 규모를 감안해서 현재 시가총액을 더해주면 이제 희석된 후에 시청이 나오겠죠. 그럼 대략 6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21년도 가이던스 기준으로 POR 기준으로 6배 정도, PER 기준으로 9배 정도가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계속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엄청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한동안 정부의 이제 케어를 받을 애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늘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죠. 일단 다른 회사들도 컨테이너선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입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운임 요인도 변할 수가 있죠. 현재의 얼라이언스 구조나 경쟁 강도를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들이 낮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운임지수 그 지표만 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 않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임 강세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듯이 운임 강세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 베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벌크 업종 같은 경우에 벌크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보지 않고 BDI라는 지수를 보죠. 발틱 인덱스. 요게 이제 만이었어요, 만. 그래서 요거만 믿고 있던 분들이 많이 이제 집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이게 바닥 찍고 올라와도 1400이에요. 지표만 보고 있으면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도 않았고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가 여러 의미로 신경 써서 케어해 줄 거라는 것을 더 기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흠터레스팅한 해운회사 HMM과 컨테이너 업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